잠룡이네, 황 박사님. 근데 황 박사님께서 이때까지의 과정을 쭉 모니터링 하신 후에 완전히 포맷을 바꾸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일단 모시겠습니다. 일단 이걸 보세요. 이 두 양반이 이렇게 애증의 관계다. 원래는 좌장, 친박의 좌장으로 알려졌다가 두 사람이 인연이 이어졌다가 어느 순간 이분이 총괄부장도 하고 뭐 하다가 친박 학살 때라고 하는 사건 때 공천도 못 받았어요.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게 친박 좌장 역할을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김무성 전 대표를 원내대표로 뽑겠다고 그러면서 박근혜 그 대통령하고 갈라졌어요. 아니 내 사람인데 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원내대표를 하려고 하느냐. 알려지기로는 저는 이때부터 그게 아니다. 이것은 위장투항을 해서 그쪽에 붙었다가 일로 돌아온 거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갈라졌다가 다시 지난 대선에 합쳐지죠. 그러다가 또 본인이 대선 생각을 하면서 갈라져요.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지는 갈등의 애증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관도라고 불렀죠. 무관도. 김무성 대표가 그 친이계로 투항한 것처럼 보인 것은 그 위장투항이다. 라고 저는 얘기했었습니다만 그건 저의 해석이고 왜 이 김무성 대표 분석하려고 하느냐 메일이 온 거예요. 황 박사님한테 어떤 내용이냐 저는 파파이스 청취자인데 그런데 저는 아마도 듣는 사람 중엔 드물겠지만 김무성 전 대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 사람이 믿음직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지는 큰형 같은 모습도 보이고 뭐 옥새 사건도 있었지만 솔직해 보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서민 행보를 하셨죠. 이런 사진 많이 남기셨어요. 재밌는 거. 그 옥새 사건 같은 경우는 당대표로 갈등 중전에서 자기를 희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수인에 의해서 좌절된 거지. 그 사람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대중들은 이것을 소신을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김무성 대표가 서민 코스프레에 의존하지 않고 뚜렷한 대선 잠룡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분은 파파이스를 보지만 김무성 대통령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좋아하면서 서민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는 자기도 서민 코스프레로 보인대요. 굉장히 드문 조합인데 근데 그런 메일이 왔고 황 박사님 이걸 보고 옳거나 그러면 메일에 답하는 것으로 김무성 전 대표를 분석해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이 메일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해결해 주러 김무성 대표가 다시 훌륭한 대선 주자로 모두에게 인식되는 그날을 위하여 그렇게 하자면 도대체 김무성 대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언을 해주시려고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에요. 황 박사님 시각에서 보자면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혹시나 나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언을 해주더라도 이분은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조언을 따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미 그까지도 파악을 했다는 거죠. 여하간 이 의뢰인의 요청사항은 그거였어요. 사실은 처음에 김총수가 보여준 이 10년의 애정의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10년의 애정의 관계를 보면 김무성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왜 우리 여왕님께서 김무성 대표를 아주 중히 여기시고 크게 쓰시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깊은 마음은 주지 않는가. 그렇죠. 왜 주지 않는가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기본적인 관계 설정이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주인 만한인과 머슴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더 멋있게 포장을 하면 이 토지에 놓는 서희와 길상의 관계인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결혼은 안 하지만은 머슴과 이 주인집 아씨와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관계라는 거예요.
왜 그런 관계죠? 길상이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길상이어서. 그렇죠.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원래부터 모섬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게 아니 모섬이라도 본인이 돈 좀 벌고 잘 나가면 높은 위치에 되면 뭐 옛날 만화님을 아주 우습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 만화님은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머슴을 길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놀라운 내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질문을 할게요. 머슴을 잘 부리려면 머슴한테 끊임없이 격려와 지지와 너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준다. 아니면 중간중간에 조금이라도 기어오를 만하면 뒤통수를 쳐서 작사를 낸다. 상대가 기본적으로 노예의 지위를 스스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원내 대표를 지낸 사람한테도 공천을 주지 않고 본인을 완전히 물로 만드는 거를 경험을 딱 한 번 하니까 이거는 말 안 듣는 멍멍이를 길을 확실히 들이는 방법은 몇 대 두들겨 패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거 얻어맞은 멍멍이는 때린 사람한테 옛날에는 멍멍 짖다가 그 다음부터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그 패턴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재밌는 게 처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혼군이다, 맹한 여왕이라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 VIP, 그 다음에 얼굴 마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를 대표하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VIP하고 얼굴 마담이라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이미지라면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표를 어떤 이미지로 보고 있을까? 이 둘 중에. 아니, 그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의 BIP이자 얼굴 마담으로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시에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동시는 아니에요. 그분 앞에만 서면 우리 VIP로 봐요. 그런데 본인이 한나라당 대표일 때 여의도로 따가 국회에 오면 저 사람은 얼굴 마담이고 국회에서 야당하고 같이 싸우고 하는 이게 진짜 정치인데 나는 그 마음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BIP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얼굴 마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얼굴 마담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승민 이 의원이 청와대 그 얼라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결국에 대통령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은 십상시든 그 얼라들이 하는데 그냥 가오마담으로 나와 있지 않냐라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게 사실은 유승민 의원의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원내대표의 마음이겠어요? 당대표의 마음이겠지. 그거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은 98년에 처음 한나라당으로 들어올 때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등에 업고 아버지의 인기를 등에 업고 거의 예비 대통령 후보급으로 급부상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등장했죠. 김무성은 처음에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보니까 자료 찾아보니까 93년에는 민정수석도 했어요. 23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밟아온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대통령의 딸이었죠. 큰 재산이 있는 거죠. 아니 그 격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거의 동등한 위치에 두고 두 사람이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생각이나 그 정도로는 전혀 꿈도 안 꿨어요. 두 번째 질문. 대선 잠룡의 이미지로 가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여기서부터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뚜렷한 욕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벌어졌을 때 본인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어야 돼요. 그 청와대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한판 붙었을 그렇죠. 때 그때 그때가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때 크게 잃었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잘라낼 때 그때 크게 한번 고개를 숙였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갑자기 김무성 대표를 거의 능가할 수준의 전국적인 인지도와 잠재적인 잠룡 후보로 부각됐던 그 현상은 기억하시나요? 너무 당연한 거죠. 현 권력과 각을 세우는 과거 정치사를 보면 이회창도 그랬고
각을 세우는 순간 여당 내에서 집권 말기에는 부각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김무성 대표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는데 못했던 거죠. 왜 못했냐? 왜 못한 겁니까? 본인이 박근혜한테 한번 뒤통수를 맞아서 잘렸거든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하는 상태가 바로 김무성 대표인데, 이거는 집권당의 대표에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때, 본인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때 이전에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각을 세울 수가 있어요. 또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2판 4판이다, 나는 머섬은 결코 머섬이 아니다라는 심리 상태로 붙은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던 찌그러지든 하더라도 또 각을 세워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안타깝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집권당의 대표 누구죠? 이정현 씨. 이정현 씨가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내세운 구호가 뭔지 아세요? 대표 모습이었죠. 대표 모습. 국민의 머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대표 머섬, 그 단어를 썼어요. 그걸 딱 보고 와, 우리 여왕님이 왜 얘한테 송로버섯과 삭스핀을 대접을 했는지 알겠다.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되나 실제로는 주인공 머슴의 관계고 그렇죠. 왔다 갔다 했지만 중간에 크게 한번 당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렇죠. 트라우마가 생겨서 결정적으로 각을 세우고 대권 주자로 부각될 찬스가 있었으면 그걸 못 살렸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계속 찌그러졌다. 그렇죠. 재밌는 게 본인이 당 대표로 나올 때, 그게 2014년 새누리당 맞죠? 당 대표인데 그때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때 연설을 한 이유는 서청원 씨 이기라고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무성 대표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번에 이 새누리당 전당대표 할 때 우리 대통령이 와서 또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우리 여왕님이 원하던 머슴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은 그 전당대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당대회 참석을 안 하고 서울에 올라오긴 했어요. 당일날. 아, 당일 올라왔어요. 왜냐면은, 그런데 예, 지방에서 이 서민 투어를 하시다가 그런데 그거는 누구를 그대로 따라했냐 하면 이정현 씨가 선거운동할 때 밀짚 모자를 쓰고 자전거 타고 하는 그걸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출 쇼를 하면서 이제 이 서민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를 하면 김무성 대표는 이제 한참 바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지한 사람이 당대표가 안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데 김무성으로 돼? 혹은 김무성이 지지한 사람이 되는 거야? 김무성 대표가 당 지지율 1위였으면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이 1위였고 저 사람은 대통령 될 확률이 높아.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양반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본 거예요. 이제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대선 주자인데 네. 이 양반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런 그렇죠. 스타일에서. 그 질문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여왕님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를 할 수 없고 이미 이분의 심리 상태는 그 대감댁을 나왔어요. 실제로 본인이 전당대회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앉아있고 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여왕님 면전에서도 본인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만 했더라도 그 정도로 대세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면전에서 맞서지는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다른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궁시렁궁시렁하고 밖에서 주인 욕하고 있는 그 옛날 종 대표를 제대로 보겠어요? 그 자리를 못 가고 박근혜 대통령은 와서 연설을 하고 그러는데 전 대표가 오지 못하고 바깥으로 돌았다는 거, 그건 문제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WPI 그 성격 분석을 할 때도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만화님 저 잘했죠? 저 좀 더 올해 얼마 더 주실래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더욱더 확인시켜주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2년 전에 당대표 해가지고 청와대 해동했을 때 그때 나온 메뉴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는. 그때는 송로버섯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찍은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의 대장 모섬이 이 만인 만나가지고 인사하듯이 이렇게 인사하는 사진하고요. 이번에는 미소에 만면의 미소를 짓는 여왕님의 얼굴을 딱 보면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왕님은 이정현 대표가 됨으로 해서 레임덕은 없다. 더욱더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오늘의 결론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김무성 대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카타르시스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의 심리적인 독립을 주장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또는 여왕님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언을 함과 동시에 사내 대장부 맞네 라는 생각이 들면 완전히 새로운 기대를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요. 그러려면 이분이 지금 심리 상태로는 안 돼요. 저한테 심리 상담을 이 메일을 보낸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무성 대표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황상림 대표를 만나서 상담을 3회 이상 받고 트라우마를 극복한 후에 대선 뚫어서 다시 부상하자. 이런 제안을 김무성 대표에게 이분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왕님과 각을 세우려고 하면 여왕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여왕님은 우리 VIP다. 또는 여왕님이 가오마담이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각을 못 세워요. 그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여왕님은 홍군이다. 맹한 여왕이다. 더 이상 이분한테 나라를 맡기고 있으면 나라가 진짜 망할 것 같아.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옥새 들고 나르사가 아니라 청와대에 돌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 전국을 바라본다면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다. 예. 그럼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마지막 질문인데 본인 스스로 김무성 대표가 지지율이 5%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가야 그나마 그게 가능성이 있다. 월급 안 준다. 그래서 그 사장한테 니 죽고 나 죽자 나 살자라는 마음이 대로 바뀌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홈시어터를 원하는 이여 어둠의 힘에 눈을 떠라. 맞아. 빔 프로젝트를 쏘려면 내겐 빛보다 어둠이 필요해. 그래, 오직 어둠만이 너의 빔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해줄 것이니. 아니죠. 더 강한 빛이라면 어둡지 않아도 잘 보이니까요. 천안시의 트윙글 빔으로 강력한 빛을 느껴보세요. 안드로이드 OS라 다루기 쉽고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3D까지. 내게 필요한 건 딴지마켓에서 트윙글 빔을 사는 거였어. 요렇게 견적이 싸면 말이요. 루신 이유가 있는 거요. 그놈은 그냥 견적을 던져본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절대 현혹되지 마소. 이? 자동차 리스 렌탈 이젠 견적이 아니라 상담이다. 자동차 캐피탈 세금 전문가 새 차를 파는 사람. 이렇게 친박 자장 역할을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김무성 전 대표를 원내대표로 뽑겠다고 그러면서 박근혜 그 대통령하고 갈라졌어요. 아니 내 사람인데 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원내대표를 하려고 하느냐. 알려지기로는 저는 이때부터 그게 아니다. 이것은 위장투항을 해서 그쪽에 붙었다가 일로 돌아온 거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갈라졌다가 다시 지난 대선에 합쳐지죠. 그러다가 또 본인이 대선 생각을 하면서 갈라져요.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는 갈등의 애정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관도라고 불렀죠. 무관도. 김무성 대표가 그 친이계로 투항한 것처럼 보인 것은 그 위장 투항이다. 라고 저는 얘기했었습니다만 그건 저의 해석이고 왜 이 김무성 대표 분석하려고 하느냐. 메일이 온 거예요. 황 박사님한테. 어떤 내용이냐. 저는 파파이스 청취자인데 그런데 저는 아마도 듣는 사람 중엔 드물겠지만 김무성 전 대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 사람이 믿음직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지는 크양 같은 모습도 보이고 뭐 옥새 사건도 있었지만 솔직해 보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잠룡회네 황 박사님. 근데 황 박사님께서 이때까지의
과정을 쭉 모니터링 하신 후에 완전히 포맷을 바꾸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일단 모시겠습니다. 일단 이걸 보세요. 이 두 양반이 이렇게 애증의 관계다. 원래는 좌장, 친박의 좌장으로 알려졌다가 두 사람이 인연이 이어졌다가 어느 순간 이분이 총괄부장도 하고 뭐 하다가 친박 학살 때라고 하는 사건 때 공천도 못 받았어요.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게 서민 행보를 하셨죠. 이런 사진 많이 남기셨어요. 재밌는 거. 그 옥스 사건 같은 경우는 당 대표로 갈등 중전에서 자기를 희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당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수인에 의해서 좌절된 거지. 그 사람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대중들은 이것을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김무성 대표가 서민 코스프레에 의존하지 않고 뚜렷한 대선 잠룡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분은 파파이스를 보지만 김무성 대통령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좋아하면서 서민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는 자기도 서민 코스프레로 보인대요. 굉장히 드문 조합인데, 근데 그런 메일이 왔고, 황 원사님 이걸 보고, 옳거나, 그러면 메일에 답하는 것으로 김무성 대표를 분석해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이 메일, 그러니까, 고민을 해결해 주러, 김무성 대표가 다시 훌륭한 대선 주자로 모두에게 인식되는 그날을 위하여 그렇게 하자면 도대체 김무성 대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언을 해주시려고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에요.